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 손실에 대해 저희 채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2026년 모두가 한국 시장의 밸류업을 외칠 때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한국 시장을 그냥 지배해온 낡은 법칙 자체를 아예 깨부숴버리는 거대한 체제 전환입니다. 오늘 바로 이 2026년 거버넌스 대개혁의 민낯을 제 20년 경험이 녹아든 퀀트 데이터로 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죠. 도대체 왜 한국 주식은 이렇게 싼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당연한 상수처럼 여기셨을 텐데 제 경험상 시장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요. 마침내 이 고질병의 근본 원인이 수술대에 올랐고 그 해답이 정말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0.84배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시장의 평균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를 지금 당장 싹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줘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정말 비상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 그 자체고요. 2026년 거버넌스 개혁이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있는 관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섹션, 2026 거버넌스 대지진. 데이터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체제 변화, 바로 레짐 시프트입니다. 2026년부터 도입될 이 상법 개정안은요. 한국 기업과 주주 사이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냥 정책 좀 업데이트하고 많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시장의 기본 운영체제, OS가 바뀌는 레짐 시프트입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수준의 구조적인 변화는요.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거대한 충격과 맞먹는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런 변화가 답자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2020년에 59건에 불과했던 주주 제한 안건이 2025년에는 121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이미 물밑에서부터 주주들의 압력이 임계점을 향해서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이제 그 압력이 법과 제도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뻥 하고 터뜨린 겁니다. 시장은 이미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두 번째 섹션, 기업의 규칙을 새로 쓰다 무엇이 실제로 바뀌는가입니다. 바로 이 표가 다가올 변화의 핵심 요약분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는 것, 감사위원 분리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어버리는 것,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요. 과거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한국 자본시장의 DNA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조항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딱 하나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이겁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라는 좀 모호한 실체에만 책임을 졌다면 이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했다? 그럼 여러분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회사의 손실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법이 하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면 당연히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겠죠. 세 번째 섹션, 기업의 플레이북. 지금 펼쳐지는 두 가지 전략, 바로 회피, 너지, 대 수용, 임브레이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회피 전략은 이사 임기를 쪼개거나 이사회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기존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수용 전략은 선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투명한 배당 정책을 발표하는 것처럼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끌어올리려는 전공법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는 이 두 전략 사이에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진정성을 판별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요. 이런 거대한 체제 전환기에는 항상 극심한 변동성이 따라옵니다.
시작에 이런 말이 있죠. 개미들이 모두 탄 버스는 종착역 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흔들리고 진짜 승자는 그 흔들릴 때 내리는 사람이다. 지금 이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버스도 똑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에 패닉하지 않고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올라타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미 수용 전략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2026년 들어서 자사주 소각 공식 건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의 압력이 기업들의 실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죠. 자, 여기서 잠시 숨을 한번 고르고요.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초과 수익, 그러니까 알파를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번째 섹션, 투자자의 엣지, 혼돈 속에서 알파 찾기입니다. 제 모델링상 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이기기 위한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PBR이 극도로 낮은 소외주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변화의 압력이 가장 크게 작용할 그룹이니까요. 둘째, 해당 기업의 실제 행동, 그러니까 주주총회 안건이나 공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회피 전략을 쓰는지, 수용 전략을 쓰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변화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할까요?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PBR이 낮으면서 동시에 잠자고 있는 자사주 비율이 높은 업종들, 바로 증권, 보험, 유틸리티, 지주사, 그리고 철강입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법의 힘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의 잠재력을 가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섹션, 새로운 한국 시장.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가치를 억누르고 소극적인 경영으로 안주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생존과 성공은요,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투명한 가치 창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바뀐 법과 제도가 강제하는 새로운 생존 조건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세워졌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이번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긴 터널의 끝이 될까요? 아니면 낡은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지금은 회피 전략을 쓰는 기업은 철저히 관망하고 수용 전략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